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2단 지리 정보와 공간 인식 단원에서 두 번째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리 정보와 지리 정보 기술이라는 파트로 우리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오늘 배울 핵심 주제인 지리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정보라는 것은요, 어떤 장소라든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지리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수많은 내용 정보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지리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리 정보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지리 정보를 통해서요, 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리 정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지리 정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중요한 걸 할 건데, 지리 정보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이러한 지리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리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좀 튕겼네요. 자, 지리 정보의 종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리 정보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면요. 먼저 첫 번째, 공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공간 정보. 그래서 공간 정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장소나 현상의 위치와 형태에 관한 정보입니다. 어떤 장소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존재한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공간 정보라고 불러요. 어떻게까? 어떤 가장 좋은 거는 성이여고의 예를 들어서 공간 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성이여고의 위치.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 정보라고 우리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간 정보 위치를 확인했으면 얘가 도대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속성 정보라고 부릅니다. 속성 정보라는 것은 바로 장소나 현상의 인문적 또는 자연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무언가가 위치해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떠한 거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성이여고는 1학년이 몇 명, 2학년이 몇 명, 3학년이 몇 명 있다. 성이여고는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이다. 그리고 성이여고 선생님은 누가 있고, 거기에 지리 선생님은 신규민이 있다. 이런 것들. 성이여고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속성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속성 정보는 성이여고에 관한 정보들. 우리 이것을 무슨 정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무슨 정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계속 눌러지네요. 좀 끄도록 할게요.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속성 정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또 요거 공간 정보와 속성 정보 이외에 있는 정보들인데,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관계 정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럼 이 관계 정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공간 정보, 속성 정보는 모두 한 장소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관계 정보는 이제 또 다른 장소가 존재합니다.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장소와 또 다른 장소 사이에, 한 장소와 다른 장소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며 인접성, 계층성, 연결성 등으로 표현된다. 인접성, 계층성, 연결성 등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게 우리 관계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이여고와 김천여고 또는
성의 요구와 뭐 한일 요구의 관계. 뭐 요것들은 어떻게 있다. 뭐 성의 요구와 김천 요구, 한일 요구는 서로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이다. 그리고 뭐 성의 요구와 김천 요구 뭐 또는 성의 요구와 한일 요구는 서로 뭐 공동 교육 과정을 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뭐 주말마다 뭐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같은 뭐 수업을 연다. 뭐 이런 것들 서로 한 장소와 다른 장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정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관계 정보라고 부른다. 그래서 지리 정보에는 총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공간 정보, 두 번째 속성 정보, 세 번째 관계 정보. 우리 꼭 알아두셔야겠죠? 공간, 속성, 관계 정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어떻게 공간, 속성, 관계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 정보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집해야 되냐? 첫 번째 방법. 직접 조사가 있습니다. 직접 조사. 그러면 직접 조사란 건 무엇이냐?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직접 가서 지리 정보 획득하는 것을 우리 무슨 조사라 부른다? 그렇습니다. 직접 조사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반드시 직접 가서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고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죠. 우리 그러한 것을 무슨 조사라 부른다? 간접 조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접 조사라는 것은 바로 지도, 문헌 등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거다. 라는 거. 지도란지 문헌을 통해서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데 직접 조사와 다르게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 조사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우리 간접 조사라고 부른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 직접 조사 그리고 간접 조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격 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격 탐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를 이용해서요. 관측 대상과의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측정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원격 탐사란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지역에 옛날 같은 게 뭐 성이오고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 지역을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뭐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겠지만 그 지역을 직접 가가지고 뭐 성이오고 주변에는 뭐 배꼽시계가 있다, 뭐 성이마트가 있다, 뭐 산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을 직접 가면 대상과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과 직접 접촉을 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죠. 상세한 정보를. 하지만 이제는 그 지역의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사진을 통해서 그 지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어떻게 뭐 성이오고는 뭐 산에 있다. 산 경사는 어떠하다. 산의 경사는 어떠하다. 그리고 주변에 뭐 아파트가 있고 뭐 조그만 아파트가 있고 뭐 배꼽시계가 있고 성이마트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에 가지 않고도 그 지역에 관한 정보를 먼 거리에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무엇이라고 관측해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원격 탐사라고 부릅니다. 뭐 요즘 뭐 네이버 지도에 뭐 항공뷰 그리고 또 요즘 로드뷰도 있잖아요. 로드뷰도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원격 탐사는요,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리 정보로서 가치가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가지 배웠습니다.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직접 조사. 두 번째, 그 지역을 직접 가서 정보를 획득하는 직접 조사. 두 번째, 그 지역을 가지 않고도 정보를 획득하는 간접 조사. 그리고 그 지역에 직접 인공위성이라든지 항공기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직접 그 관측 대상과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해당 대상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바로 이것을 원격 탐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3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지리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획득한 지리 정보를 통해서 우리 무엇을 만드느냐? 바로 뭐 그래프, 종이지도, 컴퓨터로 제작한 지도 등을 만드는데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모아서 뭐 각종 우리가 만들고 쓰여서 보고 있는 그래프, 종이지도, 컴퓨터로 제작한 지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도서를 보면 우리 수행평가 도서인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죠? 7가지 상품으로 보는 종횡문진 세계지리 책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그래프라든지 종이 지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그 해당 저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간접 조사라든지 아니면 원격 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들도 여기에 많이 담겨지고 그걸 종합해서 책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리 정보들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지리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중요한 녀석 하나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리 정보 시스템 GIS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리 정보 시스템 GIS,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Geography Information System을 약자를 따서 GIS라고 부른다.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GIS는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우리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GIS,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리정보를 수치화해서 어디에 입력하냐면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 저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 가공, 처리를 해서 필요한 결과물을 얻는 우리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GI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내가 뭐 이것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목적으로 지리 정보를 수집을 해. 엄청나게 방대한 지리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거를 내가 필요한 요구에 따라 가지고 딱 요청을 하면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서 분석, 가공, 처리해서 내한테 필요한 정보를 딱 보여준다라는 거야. 우리 이러한 전문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지리 정보 시스템 GI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GIS 프로그램은 가장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GIS를 사용하면 어떤 점들이 좋으느냐? 바로 첫 번째, 컴퓨터를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표의 복잡한 지리 정보를 다양한 유형 및 크기로 지도화를 해서 표현할 수 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의 장점이 뭐 내가 필요한 지역을 자세히 크게 당겨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다면 뭐 전 세계적 스케일로 뭐 작게 당겨 가지고 전 세계적 스케일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복잡한 지리 정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가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리 정보들, 무수히 많은 지리 정보들의 통합과 분석이 용이하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간의 이용, 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요게 제일 중요하겠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합리적 의사결정. 우리 요거를 중학교 때 뭐라고 불렸었냐면 바로 그렇죠. 지리적 의사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러한 뭔가 사람들이 결정을 어떠한 지리적인 의사 결정 무엇을 어디에다 세우느냐 이러한 지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바로 이 GI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지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GIS는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냐면요. 초기에는 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도 제작과 환경 분야에 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게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컴퓨터라든지 위성 항법 위치 시스템 GPS 등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많은 쪽으로 확대가 됐는데 웹 기술, 사물 인터넷, IoT, 그리고 증강현실 분야, AR 등의 이 GIS의 이러한 여러 기능들이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분야가 뭐냐면
자동차의 자율주행 분야에 들어가는 수많은 지도들도 바로 이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가지고 자동차가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웹기술, 사물, IoT, AR 분야 뿐만 아니라 뭐 빅데이터 분야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의 최근에 핫한 다양한 분야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GI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GIS의 수많은 기법들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요거에 모의고사 수능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중첩 분석이라는 겁니다. 중첩 분석이라는 건데 수집된 지리 데이터베이스 층을 토대로 입지에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중첩합니다. 이러한 지리 정보 데이터층을 중첩해서요. 가장 적합한 지역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법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지리 정보들을 얘를 샌드위치처럼 모아요. 여기서 보시면 얘가 있는데 지형도, 위성사진, 토지 피복,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행정구역과 같은 서로 다른 지리 정보들을 하나의 레이어, 층으로 만들어 놓고요. 얘를 엎어버립니다. 내가 요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가장 좋을까? 하면 컴퓨터가 필요한 지리 정보들을 끌고 와가지고 요거들을 겹쳐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얘가 여기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딱 보여줘요.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중첩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중첩 분석과 관련된 것은 수업 시간 때 우리 한번 실제 문제들을 통해서 중첩 기법이란 게 뭔지, 중첩 분석이란 것이 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최근엔 조금 빈도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옛날 세계 지도와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 지도에서 지리 정보의 차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세계 지도부터 볼게요. 옛날 세계 지도는 종이에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기록했다. 종이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옛날 지도는 종이에 제한된 정보만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옛날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옛날 세계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소수 지식인의 세계관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를 그려는 사람은 옛날에 지식인층이었을 거고 이 지식인들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지도에 투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지도를 보면 뭐 종교적 세계관이니 뭐 이런 것들 여러 세계관들이 반영이 되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옛날에 지식 그리던 사람은 소수의 지식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세계관이 바로 이 지도에 투영이 되었고 그것이 전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굳어져 갔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이다? 바로 컴퓨터라는 것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컴퓨터를 통해서 정교한 전자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속성 정보를 지도에 기록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언제와 과거의 세계 지도와 다른 점이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교한 지도를 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다양한 무수히 많은 속성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를 추출하거나 통합되면서 확대 축소하면서 거리와 면적을 구하기 쉽다. 그래서 이 지도의 가장 특징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가공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누구든지 쉽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지리 정보를 가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 다양한 저장 매체를 통해 복사나 배포가 쉽고 파일 형태로 제작이나 보관이 편리하다. 즉 정보의 공유 및 제작이 과거보다 원활해졌죠? 쉽다. 과거보다 쉽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수의 독점적인
특정 지식인층만 이러한 지리 정보들을 독점을 하였고 그들의 세계관은 사람들에게 강요를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세계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특정인의 세계관이 이제 마치 전체의 뭐 이 객관적 진실인 양 이렇게 반영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가는 객관적인 이러한 지리 정보를 담은 지도가 예전보다는 제작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공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